톱 매니지먼트는 게오르그 지멘스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현재를 지향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며 부분을 지향하기보다는 전체를 지향하는 의사결정 조직입니다. 톱 매니지먼트가 운영되는 방식은 각 구성원에게 특정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되 중역실이라는 톱 매니지먼트 자체에 수뇌부를 두어 톱 매니지먼트가 분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톱 매니지먼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목표, 전략 계획,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 사업의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의 규범과 기준을 설정하여 목표와 성과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인재 채용 및 육성에 노력해야 하고 조직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고객, 거래처, 금융기관, 노동조합, 정부기관 등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관계 유지도 톱 매니지먼트에게 필수적 요소입니다. 조직 내부의 워크숍이나 행사 등도 톱 매니지먼트의 과제이며 특히 중대한 위기 상황 시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러한 톱 매니지먼트의 구성원은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찾아야 하며 필요한 자질로는 생각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인간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이 유형들을 고루 갖추어져야만 바람직한 톱 매니지먼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톱 매니지먼트는 팀 단위로 업무 수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능력과 성격의 구성원들로 팀을 이루어야만 톱 매니지먼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역할을 맡으면 어느 한쪽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톱 매니지먼트의 업무의 메커니즘은 먼저 업무를 분석하고 리더가 성격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할당하며 맡은 업무를 구성원들이 책임지는 순서로 일이 처리가 됩니다. 톱 매니지먼트는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팀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톱 매니지먼트의 팀워크를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로 구성원들은 자기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성원들은 자기 분야 외의 타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조직 내 타 구성원에 대하여 공격을 해선 안 됩니다. 또한 칭찬도 지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위기 상황 시 통제 능력을 지닌 리더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로는 팀 전체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팀 전체 차원에서 합의 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성원들이 각 분야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체계적이며 철저한 의사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사회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사회들은 기업이 쇠퇴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업이 망가지기 직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예로는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트 안시탈트 은행 도산 사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의 파산 사건, 미국의 펜실베니아 센트럴 철도회사 파산 사건, 이탈리아의 몬테카티니 파산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 조직의 이사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사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선출은 회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이사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 거래은행의 구성원, 고문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선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회사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위해 활동하여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심사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톱 매니지먼트에게 조언과 상담을 해주고 그들에게 목표와 전략을 확인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매니지먼트를 교체시킬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대외 관계 및 협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